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투더 영투더 똥투더 그투더 라미 하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우영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영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한 3개 정도가 되는데 이 3개를 다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뭐 그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3가지 중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내 유튜브가 원래 좀 약간 그 어둠의 다크니스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우영우에 대해서 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라는 주제. 정확히 말하자면 우영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들은 우영우를 보면 불편할 수밖에 없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우영우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늘상 강조하는 게, 미디어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 미디어에서 어떤 방향을 보여주면 그거는 시대를 관통하게 됩니다. 현실의 반영일 수도 있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 나가는, 파생시키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미디어란 게 원래 그렇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미디어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미디어는 내가 의도하는 방향, 좋은 방향보다는 이렇게 족 같은 약간 우주로 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게 나는 항상 못마땅했지만,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실제로 나도 자폐라는 게 뭔지도 몰랐거든. 근데 이번 우영우 드라마를 보게 되면서 알게 됐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박은빈이 풀어나가는 그 우영우라는 캐릭터를 보게 되면 자폐 환자를 좀 되게 뭔가 좀 이게 되게 사랑스럽게 표현한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내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쁠 건 없고 메시지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자폐 장애를 가진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반대의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뭐든지 그 사람의 방향에서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건 뭐였냐면, 우선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과거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니까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건데, 일반적으로 2가지 부류로 나올 때 지능이 좋은 자폐와 지능이 낮은 자폐로 나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능이 좋은 자폐는 IQ 80 이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IQ 80 이상인 고기능 자폐를 가진 사람이 전체 자폐 환자 중에서 10%밖에 되지 않았대. 10%밖에 되지 않았대. 나머지 90%가 이제 지능이 낮은 자폐 환자였던 것들이고, 지금 와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20년 동안 자폐 환자가 무지 엄청나게 늘었대. 거의 한 5배 이상, 8배까지, 어떻게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많아졌는데, 지금 와서는 높은 지능을 가진 이제 고기능 자폐 환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 거의 40% 50%까지 늘어났다 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IQ 80 기준으로 놓고 보잖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IQ라는 게 어느 정도만 높게 나와도 그 중학생 정도만 되잖아, 자폐 환자가. 일반 사람들은 알아보기가 힘들대요, 그 자폐 환자를요. 지능이 조금 좋고 학습이 좀 잘 된 자폐증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이상한 애구나, 이 정도 개성이 강하구나, 내향적이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결국엔 우영우를 통해 가지고 자폐 환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아. 사실 자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자폐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거든. 근데 이 자폐가 뭐냐 하면, 스스로 자자에 이제 그 다들페자인가, 이게 그 스스로를 닫는 질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이제 뇌 발달 장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자폐 환자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른 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느냐, 이런 걸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극중에 우영우가 보여줬던 것들 있잖아. 반향어라고 하지. 사람이 말했던 거 계속 똑같이 따라하잖아. 이게 자폐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래. 그리고 되게 반복적인 단어, 언어 이런 거 사용하고, 갑자기 돌출적인 행동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이게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결국엔 이 자폐라는 게 따지고 보면 스스로를 닫는 병이잖아.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극중에 그 우영우가 우강우 씨한테 찾아가서 그러잖아. 자폐 환자의 아버지로 살면서 힘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살거든.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 아니 근데 진짜로 자폐 환자를 가진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나? 라고 했는데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더라고. 미국에는 한 명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자폐 환자에 대해서 또 칼럼이 하나 올라온 걸 봤는데 그걸 보고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미 변호사, 의사 다 자폐 환자가 있다는 거야. 본인이 그걸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래. 방금 전 말했던 고기능 자폐 환자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거든. 지능이 높으니까 이미 사람들 사이에 어울리는 방법은 학습을 한 거고, 그리고 자폐 환자가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잖아. 이게 한쪽에 꽂히게 되고 몰빵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진짜 극단적으로 할 때 서번트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능이 좋은 자폐 환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나중에 자폐인지도 모른대. 그리고 부모는 알고 있지만 이 아이가 그 자기 스스로를 자폐라고 생각한 것 자체를 원하지 않으니까 이미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와선 자폐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거의 한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그리고 이 중에 아까 말한 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40%에서 50% 정도가 고기능 자폐 장애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우영우는 그 중에서도 이제 특출나게 머리가 좋은 케이스였던 거지. 따지고 보면 이게 문제였던 거야. 이게 문제됐던 거야. 우영우가 머리가 좋았던 게 문제가 된 거야. 서울대 로스쿨 막 들어가서 막 소속으로 다 조지고, 그지? 내가 보기에는 우영우보다 더 대단한 게 우영우 아빠거든. 막 진짜 그 우리로 따지자면 그런 거 아니야. 김앤장 후계자 후리고 그지? 그런 폭격기 중에 폭격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그런 것들인 것 같아. 미디어의 방향성이란 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중요하잖아. 시대를 관통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영화도 뭔가 시대 정신이나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영화와 아니면 단순히 때려 부수는 마블 영화를 봤을 때 마블 영화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어느 하나의 시대 정신 같은 게 들어가면 좋게 봐주는 게 본 감독의 기생충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우영우라는 것들이 자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쁠 게 없잖아 사실, 그지?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런 부분에서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폐 부모 입장에서 또 다른 선입견이랑 싸우게 되는 거란 말이야. 왜 얘는 우영우처럼 똘똘하지 못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불편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자폐 부모가 가장 감동을 느끼고 울었던 영화가 뭐냐면 그게 조성우의 마라톤이거든. 그래서 마라톤 보면 울 수밖에 없는 대사가 두 개가 있어. 나는 그거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이거랑 초원이 다리는 이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조성우의 마라톤에서 나오는 초원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진짜 현실적인 자폐 아이를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약간 저기능 자폐에 해당되는 것들이지. 지능이 낮은 자폐 환자에 해당됐던 것들이고, 그리고 그런 자폐를 가진 조승우와 그리고 김은숙 아줌마가 연기를 또 진짜 잘했거든. 그 자폐 아이를 둔 부모를 보면서도 너무나도 진짜 현실적으로 묘사를 했다고, 거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독한테 고맙다고 편지를 쓰고 그랬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자폐에 대한 편견이라는 것들을 없애는 데는 분명히 후자 마라톤이 더 도움이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전자였던 우영우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자폐라고 하기엔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쁘고 럭셔리하고 똘똘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괴리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 물론 둘 다 사실이긴 사실이지만,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자폐 환자 입장에서, 자폐 환자의 부모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영우가 약간 불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마치 내가 일본 드라마를 조금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를 조금 싫어하는 거랑 비슷하거든. 그래서 뭐 일본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드라마 중에서 전 약간 꾸질꾸질한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 들어본 사람은 있을 거 아니야, 라방 본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꾸질꾸질한 드라마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막 진짜 이런 원룸 같은 데서 꼬질꼬질하게 남자 여자 두 명이서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도 안 하고 살면서 그러다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 서로 어이구 동요해 나가는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 그 가운데 사고도 오질나게 치고 뭐 와이프가 바람도 피고 남편도 바람 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서로 이렇게 싸우고 이제 끝이야 이러지만 결국엔 이런 것들 극복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내가 늘상 얘기하는 게 현실은 한 번씩 보면 영화보다 더 하드코어할 때가 있거든. 근데 그런 더 하드코어한 구질구질한 현실에 대해 가지고 그대로 담아주는 드라마들이 일본엔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난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그게 나름대로 보면 좀 재밌더라고. 그리고 반대로 한국 드라마가 조금 더 불편한 거는, 한국 드라마는 방금 전 말했던 대로 진짜 뭐 포르노라고 하잖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보면서 야 씨.
좀 먹고 약간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조성우의 마라톤과 우영우라는 게 내가 봤던 일본 드라마와 구질구질한 일본 드라마와 그리고 럭셔리한 한국 드라마의 이런 간극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모습을 더 담아내기에는 우리 인생은 좀 구질구질한 드라마가 더 필요할 때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특히나 자폐 장애를 가진 부모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이쁘고 천진난만하고 똘똘하기까지 한 우영우. 실제로 극 중에서도 에피소드 보면 자폐 아이를 가진 부모가 우영우 보면서 우리 아이가 너처럼만 됐어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편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었고, 다음에는 우영우의 뭐 또 얘기하게 된다면 뭐 우영우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반응 봐가지고 뭐 반응 이게 망했다 싶으면 뭐 딴 걸로 넘어가고 그냥 뭐 혐오하는 얘기나 하고 시충전이나 하고 뭐 나쁘지 않으면 다음 부분에서 또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